안녕하세요. 이투스 세종점 김지현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5월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공통문항 1번부터 22번까지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번에 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주면 2에 1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여기에 1 마이너스 루트 2가 이렇게 있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얘와 얘를 곱하게 되면 2에 1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럼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답은 1번입니다. 2번으로 갈게요. fx는 3코사인 x 플러스 2의 최대값을 구하랬는데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의 최대값은 이 개수의 절대값에다가 얘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가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3번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에서 지금 이 식에 대한 값이 6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얘를 AR이라고 바꾸시지 마시고 얘와 얘의 관계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A2분의 A3은 R이 되고요. A2분의 A4는 R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R 플러스 R의 제곱을 만족하는 R의 값, 그 중에서 양수는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비가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2분의 A5는 R을 3번 곱한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번으로 갈게요. 4번에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을 구하랬는데 그래프를 보면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 좌극한을 구하랬는데 그래프를 보면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과 0을 더하면 4번 1이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자, 5번입니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고배비분법을 그냥 사용해도 물론 구할 수 있지만 fx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1,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얘를 미분하고 얘 그대로,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고 두 개 그대로,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고 두 개 그대로 이런 식으로 식이 전개가 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얘가 살아있게 되면 이 F'1은 다 0이 됩니다. 얘가 살아있는 식에서는. 그래서 F'1이 0이 아닌 수가 나오려면 얘를 제외한 식이 남았을 때예요. 얘를 미분한 식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돼서 2 곱하기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6번 시그마의 계산인데 시그마의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합과 차에 대해서는 분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한 번에 보기보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1의 제곱부터 5의 제곱까지 더하게 된 식은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11이 되고요. A로 묶어준 다음에 1부터 5까지 더한 식은 2분의 5 곱하기 6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을 계산하면 55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식을 계산하면 15A가 되는데 이게 지금 85라는 거죠. 그래서 A 값이 2다. 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번 지금 이 전체 문제의 카테고리는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미분 가능성의 정의가 뭐냐면 첫 번째 연속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문제는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미지수가 두 개가 형성이 돼요. 왜냐면 식이 두 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먼저 연속인 식을 보게 되면 윗식에다가 2를 대입한 2a 플러스 b와 밑에 식에다가 2를 대입한 8-6 플러스 1, 3이 같다. 이렇게 첫 번째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식은 위의 식을 미분한 거에다가 2를 넣은 a와 밑에 식에다가 2를 넣은 여기 밑에 식을 여러분 미분해보면 4x-3이거든요. 그래서 5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식을 연립하면 a가 5일 때 b는 마이너스 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가 1번,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에 사사분면에서 세타가 있는데 코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라고 있어요. 근데 보통 탄젠트 세타는 이대로 두기보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로 묶어주면 코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전개를 하면 코사인 세타와 2 플러스 2 사인 세타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식에서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이 되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 대신에 얘를 대입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대입을 하게 된다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전개하면 4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8 사인 세타 플러스 4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5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8 사인 세타 플러스 3이 넘어오면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인수분해를 해보면요. 5 사인 세타 플러스 3 사인 세타 플러스 1이 되니까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거나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주어진 사사분면에서는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9번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접선의 방정식이 카테고리예요.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y-fa는 f'A x-a라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여러분들 풀이가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해요. 첫 번째 줄을 보면 0,2에서의 접선이 1,0을 지난다는 거죠. 그쵸? 왜냐면 이 접선과 여기서의 접선이 이 1,0에서 만난다는 거는 이 접선도 1,0을 지나고 두 번째 접선도 1,0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말고 기울기를 구해보면 이 0,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x가 1 증가할 때 y가 2 감소한다는 거니까 여기서의 기울기는 f'0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에서의 접선도 1,0을 지난다는데,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보면 x가 2 증가할 때 y가 6 감소하니까 f'-1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4개의 조건이 나왔어요. 써볼까요? 첫 번째, f0은 2예요. 0,2를 지나니까요. 두 번째, f'0은 마이너스 2고요. 세 번째, f-1은 6이고요. 네 번째, f'-1은 마이너스 3인 거죠. 여러분들 그 3차 함수에서 미지수는 총 4개가 나와요. a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 그래서 4개의 조건이 있다는 건 이제 열림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얘는 상수항을 말하는 거고 얘는 1차항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써주게 되면 fx는 a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1차항의 수는 마이너스 2, 상수항은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미분한 함수가 필요하니까 미분까지 적어주면 f'x는 3ax제곱 플러스 2bx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윗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고 이게 6이라는 거죠. 밑에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볼게요. 3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식에서 넘겨주면은 옆에다 쓸게요.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가 되고, 밑에 식에서 마이너스 2를 넘겨주면 3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연립을 하기 위해서 윗식에다 2를 곱해볼게요. 이렇게. 자,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은 a가 남게 되고 3이 돼요. 그럼 a 값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 값이 3일 때 여기 9가 되니까 마이너스 12가 b가 5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3, b가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3을 적어주고 여기에 5를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f2를 구하라는 거예요. 대입해보면 f2는 24 플러스 20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42가 되게 되겠죠. 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번으로 갈게요. 이 문제는 여러분 기출문제, 작년의 수능 문제에서 유사한 문항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문제를 다 풀어보셨겠지만 y는 2x제곱 플러스 1과 y는 2x 마이너스 2는 특징이 있어요. 이 두 개의 그래프는 모양이 같습니다. 모양이 같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 도형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자,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어요.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개형만 그리게 되면 여러분 2의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2의 x 마이너스 2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지금 얘랑 얘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x축으로 이만큼 움직인 관계고요. x축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는 1만큼 내려간 관계예요. 다시 이 두 관계는 뭐냐면 x 대신 x 마이너스 2가 들어간다는 거는 x축으로 이만큼 움직였다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플러스 0이 됐다는 거는 y축으로 1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점 P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점 P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때의 점의 좌표가 P'이라고 한다면 이 두 점은 다 평행 이동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일직선상으로 여러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기울기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그래프는 이 두 점을 통과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정확히 평행이동 관계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긋더라도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을 어떻게 긋더라도 이 차이는, 이 두 점 사이의 길이의 차이는 x가 2일 때 y가 1 차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a1, b1, a2, b2, a3, b3은 그 n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길이가 일정할 수밖에 없겠죠. 직각삼각형을 이용했을 때 이 길이는 루트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루트 5,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1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에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로그 부등식인데 로그 부등식에서는 항상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먼저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1이 아닌 양의 실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지수나 로그에서 밑이 1이 아닌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첫 번째, a가 1보다 큰 경우와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인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a가 1보다 크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왼쪽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수함수의 비교인데 이게 증가함수란 얘기죠. 그럼 증가함수일 때는 정의역의 크기대로 치역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4-x가 x-6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오른쪽에서는 a분의 1이 됐기 때문에 a가 1보다 클 때 a분의 1은 1보다 작겠죠. 그러면 1보다 작게 되면 얘는 감소함수이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2가 10-x보다는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a가 1보다 클 때입니다. 자,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이제 반대로 되면 되겠죠. 그래서 굳이 왼쪽 오른쪽을 비교할 필요 없이 얘랑 반대로 부등호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x가 x-6보다 작고 그 다음에 x-2가 10-x보다 크다고 되는 거죠. 자, 이때 문제에서 f10분의 1과 f10을 더하랬는데 이 f10분의 1은 a가 10분의 1일 때의 x값이고 얘는 a가 10일 때의 a값이니까 x값이니까 얘랑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지금 얘는 a가 1보다 작을 때고 얘는 a가 1보다 클 때를 명시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넘겨서 생각하면 얘는 x가 5보다 작다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여러분 6보다 작다가 돼요. 이렇게. 그쵸? 얘는 x가 5보다 작다. 그 다음에 얘는 x가 6보다 작다. 그러면은 얘 두 개의 공통 범위는 x가 5보다 작다가 되는데 우리가 로그에서 진수 조건을 꼭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x가 2와 10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얘 두 개의 공통 범위 x가 2보다 크고 10보다 작다와 x가 5보다 작다를 동시에 합하면 x가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3과 4가 나올 수 있어요. 답으로.
자, 밑에 거를 보면은 당연히 반대일 거니까 x가 5보다 크다, x가 6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그럼 x가 5보다 크다와 6보다 크다의 공통 부분은 x가 6보다 크다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왼쪽에 진수 조건과 합해지면 x가 6보다 크고 10보다 작으니까 7, 8, 9가 답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답은 3, 4와 7, 8, 9를 더하는 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1,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에 도형 문제가 나왔고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예요. 다시 도형 문제가 나왔고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천천히 하면서 중등기하 또는 고1 도형에서 배웠던 지식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봐보면 먼저 A, B와 A, B가 어딨죠? 여기 있어요. A, B의 길이와 그 다음에 A, C의 길이가 같댔어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이 길이의 2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지금 코사인의 값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그냥 여기를 2라고 두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두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코사인 값을 구할 때는. 여기도 2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미지수 2k, 2k라고 둘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식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는 1이라고 둘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문제에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A, B의 중점을 D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A, B의 중점을 D니까 2를 반으로 나누게 되면 이 길이가 1이 되고 여기 이 길이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새롭게 보이는 게 지금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밑변에 수직으로 꽂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밑변을 수직 2등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으로 합동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각 ABE와 각 EBC가 같다는 걸 알았으니까 얘를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연장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삼각형 하나가 보이게 될 거고 이렇게 삼각형 하나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한데 이 길이는 1이고 이 길이가 2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1대2를 띠게 됩니다. 그럼 1대2를 띠게 되면 여기 이 길이를 3분의 2라고 할 수 있고 여기 이 길이를 3분의 4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만 더 들어가 보면 지금 이 위쪽의 삼각형 역시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밑변을 수직 2등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면 여기도 3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답을 구해보면 문제에서는 코사인 AED 자, 필요 없는 건 이제 지워볼게요. 코사인 AED 이 각에 대해서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분의 3분의 2의 제곱 플러스 3분의 4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는 공식으로 우리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9분의 16분의 분모는 9분의 16이 되고요. 분자는 9분의 4, 9분의 16이니까 9분의 20에서 1을 빼니까 9분의 11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9랑 9를 없애면 답은 16분의 11이란 걸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했던 각의 이등분선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성질은.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좀 잘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 지금 제가 7번 정도의 문제부터 문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항상 준킬러나 조금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 밑에서 두 번째에 나오는데 연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말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에요. 2차 함수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gx가 연속이 되려면 여러분 여기서가 중요한데 단순히 윗식에다가 2를 넣은 거와 밑에 식에다가 2를 넣은 거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각각도 연속이어야겠죠. 그럼 여기 밑에 식을 보시면 fx분의 x-1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불연속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자체로. 무슨 말이냐면 이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fx분의 x-1의 제곱은 불연속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밑에 식이 연속일 때와 이 밑에 식이 불연속일 때로 나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연속이 되려면 당연히 첫 번째는 얘에다가 2를 넣었을 때랑 얘에다가 2를 넣었을 때가 같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 윗식에다 2를 넣으면 f1-1의 제곱과 밑에 식에다 2를 넣으면 분자가 0이죠. 분자가 0인데 만약에 분모가 0이 아니라면 이해되나요? 분자가 0일 때 분모가 0이 아니라면 즉 이 경우의 수는 뭐냐면 F1이 0이 아닐 때죠. 분모가 0이 아닐 때 이때는 이게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만약에 F1이 0이에요. 그럼 F1이 0이라면 이 fx가 x-1의 제곱을 그대로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fx 자체가 x-1의 제곱인 거죠. 그러면은 fx가 만약에 x-1의 제곱이라면 윗식에다가 2를 넣은 f1-1의 제곱과 여기다가 2를 넣은 0과 같게 되겠죠. 이렇게. 그쵸? 1이 되겠죠. 1이.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f1-1이 1이거나 f1-1이 마이너스 1이거나가 되는데 문제에서 f1이 0인 경우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미 증명이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가 x-1의 제곱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1이 1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정리를 하면 f1이 0이 아닐 때는 f1이 1인 방정식이고 그때 f-1이 4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주어진 식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것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그때의 a, b 값을 구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fx가 x-1의 제곱이면 식이 성립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조건에서의 a, b만 구해볼게요. 그럼 f1은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고 이게 1이라는 거고요. f-1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이게 4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위의 식에서 1과 1이 지워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없어지면은 3이 되겠죠. 그러면은 b가 2분의 3이란 걸 알 수 있고 b가 2분의 3일 때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요. 자, 그럼 fx는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3이 첫 번째 fx고 두 번째 fx는 x-1의 제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f2가 될 수 있는 모든 실수의 합의를 했으니까 여기에다도 2를 넣고 여기에다도 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식에 2를 넣어보면 f2는 4-3 플러스 2분의 3이라서 2분의 5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넣게 되면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분의 5와 2를 더하면은 답은 4번 2분의 7이란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4번에 지금 14번, 15번은 당연히 어려운 문제니까 그거에 맞게 여러분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이런 복잡한 식이 나오게 되면 어지럽죠. 그쵸? 어지럽기 때문에 얘를 먼저 치환해서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얘를 hx로 제가 그냥 바로 바꿔버릴게요. hx로 바꾸면 gx는 그냥 x분의 hx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여기까지 끊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f의 조건은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이면서 상수항이 0이에요. 원점을 지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x는 1에서 극대를 갖게 된대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조건이. 자, 그러면 여러분 fx를 먼저 세워볼게요. fx는 이런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a라고 둬볼게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3이면서 1과 a를 근으로 갖게 되는데 이때 이 a 값은 당연히 1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a가 1보다 크다고. 자, 그렇게 되고 이렇게 정리가 끝낸 다음에 요거를 정리해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3 a 플러스 1x 플러스 3a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다시 적분을 하면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a 플러스 1x 제곱 플러스 3ax라고 쓸 수 있게 됩니다. 상수항이 0이랬으니까 여기까지 정리가 가능한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끝낸 다음에 밑에 식을 한번 봐볼게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에 리미트 x가 0 우극한일 때 gx 값을 구해봤는데 그 gx 값이 3보다 크다는 걸 보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3보다 크다는 것만 볼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봐볼게요. 자, 보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hx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여기에 0을 넣어줘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이 식 같은 경우에는 h에 0을 대입하면 0부터 0까지의 정적분이기 때문에 0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h0이라고 해줘도 상관없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은 미분계수에 대한 식인데 이 식은 h'0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hx를 이 식으로 전개했다면 h'x는 절대값 f'x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h'0은 절대값 f'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래프에서 0에서의 미분계수는 양수라는 걸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절대값은 필요 없고 그냥 f'0이 된다는 거죠. 그럼 f'0은 아까 제가 이 해설에서도 말했지만 1차항의 개수예요. 그럼 여기 식에서 fx에서 1차항의 개수는 3a가 되거든요. 그래서 f'0이 3a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제 조건이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a가 1보다 크다면 이 3a는 3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니은에서 fx의 극대값이 2분의 5보다 크면 이라고 되어 있죠. fx의 극대값은 어디서 갖는 거냐면 1에서 갖는 거예요. 1에서. 그러면 f에다가 1을 대입하면 f1은 자,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극대값인데 이게 2분의 5보다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계산하면 되고 1에서 2분의 3을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a가 3보다 크다는 걸 말하는 거죠. 중요한 얘기예요. fx의 극대값이 2분의 5보다 크다는 거는 a가 2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삭제할게요. a가 2보다 크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위의 식을 좀 지워볼게요. 여기는 지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지우면은 제가 진행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여기 밑에 부분만 지워야 돼요. 자, 먼저 F1을 봐볼까요? 그럼 F1은 이게 fx니까 F1은 1-2분의 3a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3a가 돼서 3a 그 다음에 2분의 3a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계산이 되게 돼요. 자, G2를 구해볼게요. 여러분 여기로 가야겠죠? G2는. 그럼 G2를 가면 G2는 2분의
0부터 2까지 절대값 f'x를 적분한 식이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a가 2보다 크죠? a가 2보다 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0부터 2까지는 얘가 뜻하는 게 뭐죠, 여러분? 얘가 뜻하는 게 위치 변화량이에요. 위치 변화량.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나누게 되면은 f'x가 그 함수값의 변화를 f로 본다면 0부터 1까지는 올라가는 거고 1부터 2까지는 내려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뭘 뜻하냐면 f1에서 f0을 빼게 되면 0부터 1까지 변한 양이 됩니다. 거리 같은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변한 양은 반대로 1에서 2를 빼줘야 돼요. 이렇게 빼줘야 된다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얘는 0부터 1까지 변한 양, 얘는 1부터 2까지 변한 양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2분의 2f1이니까 얘는 f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f0과 f2를 더했다라고 되게 되겠죠. 이게 여러분 G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힘들게 f2를 계산했는데 f2를 계산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f1에서 G2를 빼라고 했거든요. 그럼 f1을 그대로 놔두고 이거 지우고 G2가 얘니까 f1에서 G2를 빼면 f1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니까 얘가 남게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2분의 f0 플러스 f2의 값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f0은 이미 우리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f2의 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으로 넘어갈게요. 디귿에 함수 fx의 극소값이 0이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다 지워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봐볼게. 문제에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데 극소값이 0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죠. 우리는 f0이 0이었다는 걸.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에요. 그랬을 때 비율 관계를 따졌을 때 여기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극소값이 0이란 말은 fx에 대한 식이 전부 나와버리게 돼요. fx는 원점을 지나고 3에서 접하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gx는 n 곱하기 g3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럼 gx를 구해볼까요? gx는 아까 저 식에서 보면 x분의 인티그럴 0부터 x까지 절대값 f'(t) dt가 돼요. 이렇게. 그럼 이 gx가 n 곱하기 g3을 만족시킨대요. 자, 요걸 만족시키는 0부터 1의 값이 지금 실수 x가 존재하도록 하는 것은 뭐 n의 개수는 뭐 이거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요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식으로. 자, 보시면 0부터 x까지인데 얘를 지금 x의 범위가 주어진 범위가 0부터 1까지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범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0부터 1까지는 이 함수가 올라가는 것 뿐이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f' 모두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지워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간 그 양을 x로 나눈 게 n 곱하기 g3이라고 했으니까 g3을 먼저 구해볼게요. g3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여기다 그대로 3을 넣어주면 되겠죠? 3을 넣어주면 g3은 3분의 0부터 3까지 f'(t) dt가 되게 되는데 아까도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얘를 해석할 때 f의 이동거리라고 생각을 하랬어요. 상하에.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올라갔죠. 얼만큼 올라갔는지를 보려면 1을 대입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1,4가 됩니다.
그럼 0부터 1까지는 위로 4만큼 올라갔고 1부터 3까지는 아래로 4만큼 내려왔으니까 0부터 3까지 절대값 f't를 하게 되면 얘가 8이라는 걸 바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3분의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은 n은 이제 지울게요. 3분의 8 곱하기 n이다. 이렇게 되고, 그럼 gx의 0과 1 사이에서 얘를 만족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를 그대로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구해보면은 인티그럴 0부터 x까지 f't랬는데 요거를 전개해 볼게요.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가 되게 돼요. 그러면은 얘 지우고 t세제곱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얘를 또 다시 0과 x로 적분하면 또 얘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얘를 지워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x로 나눠줄 수 있는 식이 되고 x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게 돼요. 그럼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3분의 8n과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x 마이너스 3의 제곱을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3에서 접하는 이런 2차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0과 1 사이에서 x가 존재해야 되겠으니까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0을 대입해보면 0,9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를 대입해보면 1,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수함수가 이렇게 그어져야 0과 1 사이에서 근이 존재하고 이렇게 그어지거나 위쪽으로 그어지면 0과 1 사이에서 근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3분의 8에는 4와 9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 왔는데 3분의 8n이 4와 9 사이에 있다. 그러면은 n은 8분의 3을 여기다 곱하게 되면 2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8분의 3을 곱하면 8분의 27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약 3점 몇이고 얘는 1점 몇이니까 1점 몇과 3점 몇 사이에 있는 거는 2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n의 개수가 2개다. 2와 3이라는 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번으로 가볼게요. 자, 15번에 빈칸 넣기 문항인데 이 빈칸 넣기 문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5번쯤에 나오면 첫 줄부터 차례대로 읽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얘랑 얘를 넘겨주려고 해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자, 이걸 써주시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에서 얘를 빼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준다면 an 플러스 am 플러스 1의 제곱은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러면 얘만 넘겨볼게요. 얘만 넘기게 되면은 이 식이 바뀌게 돼서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의 제곱이 되고 이게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을 보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공차가 떠오르죠. 공차가 떠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 문제에서 보면은 등차수열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공차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쵸? 맞죠? 네. 자,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이걸 공차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이 문제에서 다를 볼 때는.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해석은 여러분 봐보세요. 2, 4, 2, 4, 2, 4 이런 수열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m 플러스 2랑에서 n항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얘는 m 플러스 2랑에서 n항을 빼면 2가 되죠. 그러니까 m 플러스 2랑에서 n항을 뺐을 때
그게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AN이 등차 수열일 거라고 확신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다의 풀이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정도의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봐주시면 가에 속할 말은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맥스가 된다는 거는 여기 문제에서 여러분 이 수열이 최대가 된다는 건 1, 4면 당연히 문제에서 2를 계속 더해간다는 게 최고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등차 수열이라는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10항까지 더해야 되니까 이걸 계속 더해가는 거지. 이렇게 이게 제일 큰 값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더할 때는 여러분 이런 느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얘를 2로 바꿔줘. 그러면 2n이 되잖아. 근데 1부터 10까지 더한 게 55라는 거는 대부분 알고 있다고요. 그럼 110이죠, 얘가. 그런데 2로 바꿔줬으니까 2를 다시 빼주면 109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최대값은 109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얘를 가능한 한 작게 하고 싶어요. 작게 하고 싶은데 조건이 뭐냐면 an 플러스 1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an이라고 적어놓고 여기에 sn이라고 적어줘 볼게요. 그럼 비교하기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S1은 1이고 여긴 5예요. 자, 제일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봐줘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를 해줘 보면 여기 2가 되죠. 그쵸?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더해야 되니까 7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얘보다 큰가요? 크죠? 그러니까 이거 만족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는지를 봐줘야 돼요. 우린 최소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길 0으로 해볼게요. 여길 0으로 한다면 여긴 그대로 7이 유지가 되죠. 그럼 7은 5보다 큰가요? 맞죠? 7은 5보다 크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지금까지. 자,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되게 된다면 여기가 5가 되게 돼요. 그러면 5는 7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은 2를 올려줄까? 2를 올려줘야겠죠. 여기서는 2를 올려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항과 후항의 차가 2 아니면 마이너스 1했는데 마이너스 2의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2를 쳐줘야죠. 이렇게. 그럼 2를 쳐준다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다시 해주면 여기 7이 되는데 이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 2. 그러면 여기 다시 9가 되고 여기 0 하면 다시 여러분 7이 되고 이렇게 여러분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 여기서 약간 지금 미스한 거는 지금 여기서 밑에는 SN이기 때문에 얘를 더해가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더하면 0을 더했으니까 여기 9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2를 더하면 얘는 1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0을 더하면 여기가 11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빼가는 거니.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그러면 9,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3, 13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럼 맨 그 S10의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건 뭐다? 1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126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15번까지의 문제풀이였어요. 자, 객관식을 다 풀어봤고요. 지금부터 주관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볼게요. 자, 16번에 fx에 대해서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fx는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5x 상수항이 4분의 1이 됐으니까 4분의 1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럼 f1은 1을 대입하면 5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17번 지금 이 신중하게 봐야 되는데 어떤 게 신중할 필요가 있냐면 여기서 바로 계산을 하거나 곱셈을 하거나 그렇기보다 차분히 보면 로그 5이가 지금 다 들어있어요. 여기도 2 로그 5이고요. 여기도 로그 5의 제곱. 로그 5로 나눌 수 있죠. 0은 아니니까. 그럼 나눈다면 로그 5에는 로그 5이가 아니죠. 얘를 로그 5로 나누면 2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로그 5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다음 로그 5 25죠. 얘는. 그럼 로그 25 플러스 로그 5이니까 여러분 로그 50이 되고 얘는 5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8번.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x-2, x 플러스 2고 그럼 분자도 반드시 x가 2로 가니까 x-2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 없어질 거 아니야? 근데 2를 대입하면 4잖아.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했을 때 1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게 되면 1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제곱해서 더한다면 1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번으로 갈게요. 19번에 속도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t는 1에서 t는 3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 0이다 라고 했습니다. 위치의 변화량이 0이다.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0이라는 건 위치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뭐냐면 얘를 적분해보면 xt는, 그리고 이 개수가 3이라는 건 적분 사이드라고 봐주셔야 돼요. 적분해주시면 t세제곱 플러스 2분의 1t제곱 플러스 kt, 상수항 모르니까 플러스 l이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x2를 해보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l이 되고, x3을 해보면 27 플러스 2분의 9 플러스 3k 플러스 l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1과 3에서의 위치의 변화량이 0이 됐으니까 이 두 식이 똑같은 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줘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면 l 없어지고 2k 플러스 4 플러스 26이 0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5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15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하나의 조건이 더 나오겠죠. t는 2에서의 위치가 5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 2를 넣게 되면 8 플러스 2 마이너스 30 플러스 l이 5다 라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0을 넘겨주니까 l이 25가 되게 돼요. 문제에서는 t는 0에서의 점 p의 위치를 했으니까 당연히 l의 값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그게 25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즘의 트렌드는 속도의 그래프로 관찰하기보다 위치의 그래프로 관찰해서 푸는 게 더 좋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정적분을 떠올리기보다 이렇게 위치의 그래프로 판단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속함수라는 거예요. 연속함수는 다항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 전부터 이것도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는 그래프인 거죠. 지금 이 fx는. 그러니까 상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주기함수예요. 주기함수고, 자, 나에서 fx가 절대값 x보다 작거나 같다. 다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은 평균값 정리예요. 여러분 평균값 정리 뭐냐면 양변을 b-a로 나눠볼게요. 양변을 b-a로 나누면 b-a분의 fb-fa의 절대값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a가 b보다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b에서 a를 빼면 뭘까요? 당연히 양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절대값을 이렇게 확장시켜도 상관이 전혀 없겠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얘를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얘를 f'x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럼 이 문제에서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f'x, 이 기울기, fx 연속함수의 기울기는 절대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로 접근을 해주셔야지 그래프로 접근을 해주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접근할 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fx는 절대값 x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보면 먼저 절대값 x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그래프에서 이 밑에서 있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2를 지난대요. 그럼 3,2를 지나면 여기 이쯤이 3,1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적분값의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적분값의 최대값이라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높이 올라갈수록 좋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곡선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장담을 못 하겠죠. 어떤 장담을 못 하냐면 여기 이 사이에서 이 곡선, 이 기울기가 1인 것보다 더 큰 기울기가 나오지 말한 법이 없죠.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거는 fx의 기울기를 1 아니면 마이너스 1로만 두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건 약간 문제를 푸는 감각인데 여기에서 곡선을 그린다면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돼요. 그러면 내가 최대값을 그리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게 하려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생각이 가능해져요. 이렇게. 그러면 분명히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 중에 가장 넓이가 큰 그래프가 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2,2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되지 않나?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한계 때문에 2,2까지만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주기함수인데 연속이니까 6,0을 지나야 돼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이 그래프가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이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럼 당연히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니까. 그럼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4,2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6,60까지 내려온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최소라는 거를 어기지 않게 됩니다. 여기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고 이 모양의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의 넓이를 구해 볼 때는 여러분 당연히 뭐 이런 사다리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밑에 변의 길이가 6이고 윗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2니까 요거는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1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의 넓이가 7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세트가. 근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를 했으니까 당연히 주기함수인데 6이 주기인데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니까 7의 2배 1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21번으로 가겠습니다. 21번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수열이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차분한 마음으로 실제로 해보면 되거든요. 문제에서는 주어진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모든 항이 정수인 수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항이 정수인 수열이고 그 다음에 그 수열의 절대값, 항들의 일반항의 절대값은 반드시 1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랬을 때 이런 규칙성을 따른대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은데 물론 뭐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지만 대입만 하면 될 것 같아요. A5가 4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A5를 적고 표를 처음부터 크게 그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길게 그리세요. 왜냐면은 얘는 가지치기를 해갈 때 넓게 분포해야 A1까지를 안정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A5가 4라고 해볼게요. 그럼 A4를 생각해 볼게요. A4를 생각해 본다면 A5가 4라는 거는 여기다 4를 대입해 보면 얘가 6일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6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로그 2 6이 정수가 아니어야 돼요. 근데 로그 2 6은 확실히 정수가 아니죠. 그래서 6은 후보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로 간다면 얘가 4라는 거는 얘가 2라는 거죠. 로그 2 절대값 AN이. 그러면 이 AN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4 또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 또는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정수가 되죠. 그래서 4 옆에는 6과 4와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립을 해볼게요. 자, A3으로 가볼게요. 그럼 A3으로 가면 다시 이걸 지우고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6이라고 해보는 거예요. 6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는 8이 대입하면 6이 되는데 8은 대입을 하면 정수가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정수가 아닐 때 밑에 식으로 가랬으니까 6 옆에는 8이 올 수가 없겠죠. 그럼 위의 식으로 이동해 보면 얘가 6이라는 거는 얘가 3이라는 거죠. 그럼 얘가 3이라는 거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8이라는 건데 절대값으로 빠져나오는 수가 그래서 8 또는 마이너스 8 8과 마이너스 8을 대입하면 정수가 나오죠. 그래서 6 옆에는 8과 마이너스 8이 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4로 가볼게요. 근데 4는 가볼 필요가 없겠지. 4는 이미 우리가 6, 4 마이너스 4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6, 4,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가 바로 이런 걸 할 때는 반복이 되는 거니까 6 옆에는 8 마이너스 8이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8 마이너스 8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고, 여기에 다시 6 4 마이너스 4 적고 갈게. 6 옆에는 8 마이너스 8, 4 옆에는 다시 여러분 6 마이너스 4 이렇게 3개가 올 수 있고,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때까지 나온 거는 다 했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이제 8로 가볼게요. 8을 보시면 여기가 8이라면 당연히 여기 밑으로 오면 10이 올 수 있겠죠? 근데 10은 로그 2 10은 정수가 아니죠. 그래서 8 옆에는 10이 올 수 있고요. 위식으로 간다면 8이 오려면 여기가 4여야 되고, 4이려면 16 또는 마이너스 16이니까 16과 마이너스 16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로 가볼게요. 마이너스 8이라면 여기 얘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라는 거거든. 근데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16분의 1이 돼야 돼요. 근데 16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정수라는 조건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고, 그럼 밑으로 내려온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6을 대입해보면 로그 2 6은 정수가 아니니까 마이너스 8 옆에는 딱 하나 마이너스 6이 올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똑같이 여기다도 발라볼게요. 10, 16, 마이너스 16이니까 10,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옆에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6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체크하지 못한 게 마이너스 4 오른쪽에는 뭐가 없는지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를 보시면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4이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여야 되는데, 그럼 보시면 마이너스 2면은 여기다 대입하면 정수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식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위에 식으로 한다면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건데,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4분의 1이거든요. 그럼 또 정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옆에는 올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옆에는 전부 X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0, 16, 마이너스 16을 대입해 볼게요. 지금 얘가 10이라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12가 와야 되고, 그러면 정수가 아니죠. 그래서 10 옆에는 12 또는 마이너스 12가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위식으로 간다면 10이라면 얘가 5라는 거고, 그럼 5라는 거는 여러분 32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에서는 지금 17까지밖에 허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10 오른쪽에는 12 마이너스 12만 올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6으로 가볼까요? 16으로 가면 마찬가지 여기 18인데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8이면 256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16과 마이너스 16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마이너스 16은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14가 되게 되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옆에는 마이너스 6까지 해봐야겠네요. 마이너스 6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4가 올 수 있는데 마이너스 4 대입하면 정수니까 안 되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또 얘가 마이너스 3이라면 8분의 1 또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불능이 돼요. 마이너스 6 옆에도 지금 불능이란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4 옆에는 불능이고요. 자, 그러면은 A1이 될 수 있는 걸 표로 다 구할 수 있었어요. 자, 더해볼게요. 지금 다 더하랬죠. 그쵸? 그래서 더해보면은 얘 더하면 어차피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더하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더하면 0이 되고요. 얘 더하면 0이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더하면 0이 되는데, 지금 주어진 식에서 선생님이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께서 지금 적어주고 있는 게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아니라고요? 마이너스 12가 안 된다고요? 여기를 지우라고요? 왜 지워야 되죠? 네?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를 그린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거니까 이렇게 표를 그려서 하나하나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공통문항 마지막 문항이었어요.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0이 0이 아닌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이 될 수 있는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f0을 k라고 봐볼게요. f0을 k. 그렇게 됐을 때 이 f0 대신에 k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가를 바꿔주면 fx가 fk가 될 수 있는 이 해는 x가 0보다 크다라는 해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식도 보시면 fx가 3분의 4k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게 x가 알파보다 작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도움 말씀을 드리면 이 fk는 상수함수죠. 근데 이 상수함수를 관찰할 때 여러분들이 얘를 먼저 보시거나 아니면 얘를 먼저 보시는 것보다 반드시 해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극대에 그어주시거나 아니면 밑에 식을 보시면 극소에 그려주시거나 이렇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0,k를 지난다고 했잖아요. 0,k를 지나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0일 거고 이 둘 중에 하나는 k일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둘 중에 하나는 0, 둘 중에 하나는 k. 그렇다면 여기 이 부분이 0이고 여기 이 부분이 k라고 생각한다면 이 그래프는 k가 양수일 때가 될 거고 또 여기가 k이고 여기가 0이라면 이때는 k가 음수일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밑에 식을 보면 fx가 3분의 4k보다 작을 때 x가 알파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가능성 여기를 0이라고 해보고 여기를 k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0,k가 되고 여기는 k, fk가 되는데 두 개가 같으니까 결국 fk가 결국 k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쵸? 그럼 k가 지금 양수라는 거예요. k가 양수일 때 fx가 3분의 4k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3분의 4k보다 작아야 된다 했으니까 여기 이쯤이 3분의 4k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3분의 4k보다 작다는 거는 알파보다 작다 인정이 되는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주의해야 되는데 fx가 fk보다 크다, k보다 큰 범위가 이렇게 되면은 k보다 크다가 x가 k보다 크다가 되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가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지. 문제에서는 fx가 k보다 크다는 조건이 x가 0보다 크다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이게 뒤바뀌어야 되는 거지. 이게 뒤바뀌어야 되니까 이 그림에서는 될 수가 없고 그럼 반대로 그려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부분이 fk라면 반드시 그때는 여기가 k이고 여기가 0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여기가 0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fx가 k보다 큰, 여기가 k로 바뀌게 되는 거죠. k보다 큰 게 x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그럼 k가 음수거든요. 이거는 0보다 작으니까 그러면은 3분의 4k라는 거는 k보다 작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분의 4k가 오게 되는 그림이 맞는 그림이 됩니다. 왜냐면은 3분의 4k가 여기 있게 되면은 얘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니까 이 x가 알파보다 작다는 걸로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일 때 인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이 밑에 있을 때예요. 이 밑에 있을 때는 fx가
K보다 FK보다 큰 범위가 X가 0보다 큰 거니까 반드시 여기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가 K라는 거죠. 그럼 이때도 K가 양수일 때예요. K가 양수일 때고 여기는 K로 바뀌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fx가 fk보다 큰 범위가 여기도 나오게 되고 여기도 나오게 돼요. 여기가 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가 아니라 x가 0보다 크고 k보다 작을 때와 x가 k보다 클 때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x가 0보다 크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그림은 불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 그럼 우리가 구할 문제는 지금 이 그림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식을 세워보면 fx에서 k를 빼줬을 때 fx와 y는 k의 관계는 k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0을 지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때 이 극소값은 어디서 갔냐면 여러분 보시면 3분의 k에서 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면 2대 1이니까. 그러면은 f3분의 k를 구해보시면 f3분의 k는 여기다 3분의 k를 넣으면은 3분의 2k의 제곱이니까 9분의 4k 제곱 거기에 3분의 k를 곱하니까 27분의 4k 세제곱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넣으면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이게 여기에 y좌표고 그럼 이 y좌표가 3분의 4k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아니죠.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지금 이 위치 관계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7을 곱해 볼게요. 27을 곱해 보면 4k 세제곱 여기 27을 곱하면 36k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6k 27k 그럼 마이너스 9k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게 돼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 기함수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 0 2분의 3 요거를 이렇게 지나는 이런 3차 함수인데 여기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이 범위거나 아니면 이 범위를 말하는 건데 제가 아까 뭘 했냐면 K가 음수라고요. K가 음수니까 이 범위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0까지 있을 때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끝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fx의 범위, fx의 식을 이렇게 적어놨잖아. 이것만 지울게. 그 다음에 k의 범위를 구해줬다고. 그러면 여기다 2를 넣어보면 f1은 여기다 2를 넣어보면 k-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된다고요.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인 거죠. 이때 이 범위에서의 그 f1이 될 수 있는 정수를 모두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이너스 이 축이 지금 2분의 1이야. 여기 위에다가 그려줄게요, 여러분. 위에다 그리면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거고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지금. 근데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0까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0까지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정수가 몇 개 있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쵸?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을 해봐야겠네.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하면 4분의 9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4분의 9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6이 되고 4분의 4가 돼서 4분의 19가 돼. 4분의 19는 4점 몇이야? 이렇게. 그럼 2분의 1을 넣어볼게요. 여기다 2분의 1 넣게 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3이 돼요. 그러니까 0점 몇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올 수 있는 정수는 1, 2, 3, 4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하면 10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공통문항의 해설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